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의 1%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현대로템이 되겠는데요. 현대로템은 과거 2018년에는 남북 경협주로도 엮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협보다는 국제 분쟁, 전쟁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철도사업부와 방산사업부 두 가지를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수주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변동이 나오는 기업인데, 현재는 어떠한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을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로템은 올해 좀 6월까지는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후에는 수주 모멘텀이 좀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까지 좀 전형적인 좀 패턴을 한번 겪은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현재 상황 속에 걸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목표 주가도 사실 계산을 하기가 좀 난해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변동되고 하고 실제로 매출에 제품을 납품할 때 변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종의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주가 변동보다는 이제 센티멘탈이라고 하죠. 감정,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이 더욱더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신규 수주권들이 좀 나오고 만약에 동유럽에 좀 대거 좀 전차를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나라 혹은 국내에 철도를 관련해서 좀 수주 잔고를 크게 쌓는다든가 하면은 그럴 때 주가가 좀 폭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밸류에이션을 커버하는 증권사들도 좀 다 제각각으로 내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PR을 계산을 하는 방법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현대로템은 이 방식도 쓰지만 또 자산 가치, 이제 PBR에 따를 밸류를 또 쓰기도 합니다. PBR을 추정을 또 하더라고요. 우선 자산 가치가 많은 기업들, 뭐 조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할 때도, 은행 기업들 할 때도 이런 PBR 북밸류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현대로템은 특이하게도 증권사들마다 각각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즉, 적당한 밸류를 주기가 좀 애매한 그런 기업이기는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재밌는 거는 최종 그 목표가들 커버리지 하는 주가가 다 비슷해요. 35,000원 선에서 4만원까지 추정을 하고 있고, 컨센서스 역시도 37,8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는 현재 주가에서 한 50%까지도, 좀 넓게 보면 한 40%까지도 업사이드가 있다. 올해 찍었던 가격까지는 내년에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신규 수주 이슈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폴란드에도 대거 납품 계약을 맺었지만 이게 실제로 계속해서 공급이 좀 돼야 되잖아요. 현재 2024년, 2025년 56대, 96대를 현재 납품하려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될지 계속 체크가 필요하고, 루마니아, 체코 등 그리고 다른 동유럽 지역에도 좀 수주가 나올 때 기대감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키움증권 리포트나 뭐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나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마다 다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현대로템이 한 단계 도약을 했던 거는 바로 이 디펜스 솔루션 수주를, 신규 수주를 크게 받으면서 도약이 나왔었어요. 즉 전차를 좀 팔면서 나왔던 건데, 전차 사진이 여기 현대차증권에 있는데, 폴란드의 공급중 K2EX 전차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차를 이제 독일의 레오포드사 전차보다 가성비가, 소위 말해서 가성비 대단 가격이 좀 싼데 성능은 떨어지지 않죠. 그런 부분의 전차기 때문에 좀 동유럽 쪽에 지속적으로 좀 수주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지금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수주 잔고가 나올 때 한 단계 기업의 가치가 도약을 했고, 현재로도 신규 수주가 나와야만 도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여러분들 그 지금 얼마 전에 젤렌스키가 미국에 한번 갔었거든요. 계속해서 젤렌스키 이제 대통령이 미국 가서 추가적으로 요청을 계속 좀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게, 2024년은 글로벌 선거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선거들이 글로벌리 계속 많이 있어요. 뉴스 정리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대선과 총선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선, 그리고 우리나라 4월 10일 총선이 있죠. 그리고 인도도 총선이 있습니다. 영국도 할 수 있고, EU도 유럽의 선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의 대선도 11월 달에 있습니다. 일본도 9월 달에 선거가 있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좀 갈등보다는 좀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에 돈을 쓸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갈등이 좀 내년에 어떻게 보면 다소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현대 로템에는 좀 아쉬운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에는 좀 반대로 놓고 보면은 좀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발표하는 후보들이 나온다면은 또 글로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또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규모 선거들을 앞두고 이 방향성이 어디로 갈지 좀 물음표인 상황이다. 이 부분을 계속 좀 추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에게는 신규 방산 수주를 현재로서는 얼만큼 해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사실 좀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121선이 개별 종목에게는 일종의 가장 큰 저항선으로 작용이 될 텐데 그래서 이 21선과 121선 안쪽에서 주가는 당분간 좀 움직이면서 한 26,000원부터 3만원까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신규 수주가 나올지를 봐야 돼요. 사실 예전에 경협주로 올라갔었다고 했었잖아요. 2018년에 이제 남북 경협 이슈가 나오면서 북한에 이제 철도 까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주가가 이제 그때 신고가를 제일 찍었던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되기는 힘들잖아요.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좀 북한과의 관계를 우리나라 회복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철도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좀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일정 부분 실적을 계속 챙겨주는 요소는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뭐 GTX나 KTX를 깔고 거기에 들어가는 열차는 좀 현대 로템만 만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지만 신규 수주를 철도를 통해서 강하게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물음표가 될 거고 그렇다고 방산 관련 실적을 지금 글로벌리 선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받아놓은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실적으로 쌓아가면서 뭐 K2 전차 판매한 것도 있지만 호주에 철도 수주한 것도 곧 매출로 하나씩 잡혀 들어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더 높게 더 빠진다고 해도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가능성은 높은데 하지만 또 상방으로도 3만 원까지는 좀 넣기 힘들다. 그래서 27,000원, 3만 원 사이에서 좀 행보하면서 신규 수주 모멘텀을 좀 강력하게 기다려야 되는 좀 국제 분쟁, 국제 갈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로템에 대해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 레일 솔루션과 디펜스 솔루션 이 두 부분에서 매출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된 표들을 좀 보면은 SK증권의 리포트인데 레일 솔루션과 디펜스 솔루션의 매출은 계속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수주가 더 본격적으로 나와줄 때 모멘텀을 볼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철도 사업보다는 방산 쪽에서 성장성의 가치를 좀 줄 수 있고 이제 2024년 글로벌 40억 인구 선거해인데 이 선거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좀 불거질 수 있을지 좀 싸움이 나야 무기가 팔리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로템 좀 여러분들 내년도 조금 좀 기다림을 좀 보시면서 일정 부분은 내년도 좀 풀릴 수 있는 섹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중 조절하면서 좀 현대로템은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신규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있으면은 주가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인 펀더멘탈 실적보다도 이런 수주 소식에 따른 센티멘탈 감정에 따른 주가 변동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도 현대로템 이슈 나오면 바로 체크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